제2과 2장의 쓰기 건강 상식에 대한 단락의 글쓰기 건강 상식 상식에 관련된 글을 쓰는 건데 이제 수면의 효과에 대한 글 쓰기를 앞두고서 한번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과 관련돼 가지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숙면은 푹 자는 거예요. 아주 푹 자는 거. 숙면.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수면 장애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숙면하지 못하면 수면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숙면하지 못하면 수면에 장애가 있다. 자, 첫 번째 한번 이게 이제 영어로는 체크리스트라고 흔히 그러죠. 체크리스트. 하나씩 이런가 저런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잠드는데 30분 넘게 걸린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나는 침대에 누우면은 바로 잠이 안 와요. 30분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뭐 1시간은 있다가 잠들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경우로 얘기하자면 나는 잠드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 5분도 안 걸려. 물론 이제 안 오는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바로 잠잡니다. 그거는 유전적인 것 같아. 유전. 우리 아버지께서 옛날에 그냥 앉으면 그냥 주무셨어요. 이렇게 고개를 의자 뒤에 이렇게 갖다 대면 그냥 주무셨어. 뭐 1분 이내에 주무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다음에 숙면하지 못하면 또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얘기를 하는데 잠을 잘 자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잠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는 동안 자주 깬다. 자주는 몇 번 정도일까? 한 2번? 아마 여러분들 안 깨고 잘 자겠죠? 어느 때 깹니까? 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어요. 도중에 화장실 한번 가는 경우가 있죠. 화장실 가느라고 한번 깨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뭐 주변에 이제 좀 소음이 크게 들렸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깨는 경우도 있겠는데 특히 이제 생리 때문에 깨는 경우가 있어요. 생리 때문에 나도 한 번 이상은 꼭 깹니다. 자다가 한 번 이상은 꼭 깹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 개운하다 하는 거 아까 설명을 했죠. 어떤 막힌 것이 이렇게 뚫려서 상쾌한 느낌이 드는 것. 또 이제 어려운 일을 막 마무리했을 때 또 개운하다. 어려움을 통과해냈다 했을 때 개운하다. 또 몸이 이렇게 찌뿌퉁하고 안 좋은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니까 몸이 개운하다.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고 나면 아우 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거죠. 그리고 계속 여전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모자란 것일까? 아니면 잠의 품질이 나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낮 시간에 지나치게 졸리고 잠이 온다. 잠이 오는 건 밤에 잠이 와야 되는데 낮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낮에 잠이 온다. 근데 이제 열대지방, 아열대지방은 이제 지리적인 특성으로 낮에 한 번씩 이렇게 자는 것이 아주 좋죠. 그게 이제 저기 지중해 같으면 뭐 이탈리아 같으면 그걸 시에스타라고 불러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베트남에도 일반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잠깐 자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나치게 졸리고 잠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아니요. 어떤 것일까요? 그 다음에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 기억력, 기억. 머릿속으로 오래 기억하는 거, 기억력, 그 힘, 그 능력. 여러분은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어쩌다 시내에서 만나면은 이름이 다 생각이 날까요? 뭐 이름이 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잘 생각이 안 나. 그게 이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겠죠.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 지금 아마 이 책에서는 잠을 잘 못 자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이 당신의 잠버릇이나 코골이 습관에 대해 불평하고 피곤해한다. 여러분 그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은 한 방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잠자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해. 코 좀 골지 말라고. 코 고는 거. 이게 코 고는 거예요. 코 좀 골지 말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 자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잠버릇. 뭐 갑자기 자다가 막 소리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다가 놀라서 깨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게 아주 이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심각한 경우는 그런 거 있죠. 몽유병이라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어디 갔다 왔는데 자기가 그걸 몰라.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몰라. 몽유병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위에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수면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수면 장애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87쪽의 아래쪽을 보면, 수면이 부족하면, 잠자는 것을 조금 충분히 못 자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수면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증상과 질병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까 이제 그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충분한 수면, 시간적으로 충분한 그 수면과 수면의 질, 그러니까 푹 자야 되는 거죠. 어설프게 자면 안 돼요. 푹 자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미리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오늘날하고 전통 시대, 그러니까 이 개화 하기 전에, 이를테면 뭐 19세기까지, 아주 옛날부터 19세기까지 하고 이 20세기 이후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냐면, 결정적인 차이는 전기라는 거예요. 전기. electricity. 그럼 이 전기로는 뭘 하죠? 전기로?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처음에 전기가 발명됐을 때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램프예요. 램프. 이런 지금 나도 여기다 조명을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런 전등, 램프, 전기불, 전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램프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밤에는 책도 못 보고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지면 그냥 들어가서 자야 돼요. 그리고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났어요. 이게 내추럴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적인 거죠. 저녁에 해가 지면 자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러면 뭐 저녁에 한 7시, 8시쯤 자겠죠. 아침에 뭐 5시쯤이면 밝아요. 그럼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8시간 이상 자겠죠. 9시간, 뭐 10시간도 잘 거예요. 예. 그렇게 자던 사람들이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밤에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 자기도 해. 예.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잠의 리듬이 깨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잠의 리듬이 깨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불을 끄면 가서 자라는 뜻이고 불을 켜면 일어나는 뜻이다. 불을 끄면이 뭐예요? 해가 지면. 불을 켜면이 뭐예요? 해가 뜨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전기 때문에 잠을 늦게 자게 되고 아침에는 해가 이렇게 떴는데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났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수면의 이제 불규칙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과 질병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졸음. 졸음은 이제 낮에 잠이 오는 증상이죠. 졸음. 뭐 꼭 나쁘다고는 못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지나치면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기침. 수면 부족으로 기침이 나올까요? 알죠? coughing, cough. 수면 부족으로 기침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호르몬 감소. 호르몬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런데 호르몬 꼭 뭐 감소라기보다 호르몬계 이상이 생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잘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거가 이제 성장 호르몬. 사람이 어렸을 때는 커야죠. 커야 돼요. 키가 자라야 돼요. 근데 잠을 만약에 안 재운다 그러면 잠을 잘 때 그 호르몬이 나와서 키를 크게 만들어 주는데 키가 안 자란다 그거죠. 잠을 잘 자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호르몬은 수면 부족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기억력 저하. 기억력이 내려간다 뜻입니다. 저하라는 것은 내려간다. 그런데 아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피곤을 느끼는 거. 잠 못 자면 피곤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집중력 감소. 잠을 잘못 자면 그 다음날 뭐 일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 이걸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생각도 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집중력이 감소해서 일을 잘 못해. 짜증 난다고 그랬죠.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이 면역력 저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제 잠을 충분히 잤을 때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스스로의 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잘 나올 텐데 그런 거 안 돼. 배탈 및 설사. 이건 위장계통의 질환인데 잠을 잘못 잤다고 그 위장 질환까지 일어난 이것은 조금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죠. 그 다음에 구토는 뭐냐면 토하는 거. 먹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입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토. 아니면 뭐 술을 지나치게 먹을 때 몸에서 이걸 받아주지 못하니까 뱉어내는 것. 근데 이것은 수면 부족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변비는 있을 수 있다고 아까 나온 것 같죠. 위장 운동에 장애가 좀 생길 수 있다. 오한. 갑자기 추워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죠. 식욕부진. 잠을 잘 못 잔다고 식욕이 안 생길까? 이것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혈액순환 장애. 혈액이 몸을 이렇게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이 여기에 펌프가 있죠. 심장이 있죠. 심장에서 피를 보내서 이렇게 큰 동맥으로 가서 끝에서 말초 이 핏줄을 거쳐서 다시 되돌아오고 이게 이제 순환하는 건데 이 혈액순환 장애라는 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욕 상실. 피곤하고 잠을 못 자면 피로하고 그러면 의욕 상실도 있겠죠.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소화불량은 아까 배탈, 설사하고 구토와 관련이 돼서 그렇게 이것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이다. 손발 저림. 이 저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내가 사전을 찾아서 넣어놨는데요.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려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목 같은 데 여기 가는
여기를 뭐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 손에 피가 잘 안 가죠? 그럼 그때 나타난 느낌이 그게 절인 거예요. 피가 잘 통하지 않을 때. 이게 이제 의미가 확장되면 3번 뜻으로도 나와요.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 막 뭐가 누르는 것만 같아. 그래서 가슴이 저리다, 마음이 저리다 이런 표현을 문학적으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두통. 두통은 어디가 아픈 것 그랬죠? 어디가 아픈 것? 머리가 아픈 것. 참 잘못 자고 나면 머리 아프죠. 그 다음에 감기.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아. 메스꺼움. 이것도 소화불량. 이 메스껍다는 건 이제 구토가 나타나기 전에 나오는 느낌이 메스껍다고 그래요. 메스껍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토할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메스껍다. 그 외에 또 뭐 어떤 증상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라는 건데요. 그거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참고로 거기에 렘 수면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잠은 크게 렘 수면과 논 렘 수면으로 나눌 수 있다. 렘은 뭐냐? REM인데 Rapid Eye Movement.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눈 감아도 보여요. 눈알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지만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렘 수면이란 우리가 자고 있더라도 눈 밑에서 안구가 계속, 안구는 눈알을 말해요. 눈알. 계속해서 움직이고 뇌가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우리가 꿈을 꿀 때 바로 이 상태에 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꿈을 꾸세요? 아마 여기에 렘 수면하고 논 렘 수면이 있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강아지들도 꿈을 꿔요. 그렇죠? 강아지들도 뭐 자다가 깽깽깽깽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 꿨는지를 잊어버리면은, 그걸 잊어버리면은 꿈을 안 꿨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거죠. 근데 이 렘 수면 상태에서는 우리의 뇌가 완전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렘 수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렘 수면이면 잠을 또 잘못 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렘 수면이 또 어떤 역할을 한다고도 해요. 그건 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에 뭐 몇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내가 컬러 그림으로 좀 바꿔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숙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겠는가? 피곤하면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피곤하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했어. 그럼 막 피곤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피곤하면 금방 자. 뭐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또 너무 피곤하면 또 잠을 못 자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 이것도 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여기에 그림으로 나왔어요. 여기 이제 왼쪽 보시면 숙면에 좋은 음식 섭취,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그림을 넣어놨느냐면 교과서에 보면 우유하고 무슨 차하고 바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나나 먹으면 잘 자는가요? 그건 몰랐네. 바나나 먹고 잘 자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게 요거트예요.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잠을 잘 자게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의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적군의 장군이 갑자기 내가 사는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피난을 왔어요.
적군의 장군이 내가 사는 집으로 피난을 왔어. 근데 이 집에는 그 여자 혼자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근데 그 사람이 막 그 쫓기느라고 뭘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피로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여자가 이 적군의 장군을 향해서 안심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편히 쉬시라고, 여기 안전하니까 편히 쉬라고 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적군의 장군이니까 복수의 그 마음이 속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 장군에게 무슨 음식을 주었냐면 엉긴 우유라는 걸 줬어요. 엉긴 우유.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엉긴 우유라는 건 뭐냐?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요거트예요. 요거트를 먹고 아주 푹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트에 그런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걸 내가 뭐 의사들한테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렇게 먹는데요. 요구르트를 먹으면 푹 잔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장군이 막 피로에 지쳐 있기도 하지만은 이 요구르트를 마시고 또 안심한 가운데서 잠자는데 이 적군의 장군을 이 여자가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는 좀 끔찍해서 얘기하기엔 그렇고, 하여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요거트가 잠을 잘 자게 해주는 효과, 음식 중에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졸린다고 하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졸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아로마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로마 요법. 어떤 향을 피우면 그 향내를 맡으면서 잔다 그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향은 어떤 향일까요? 어떤 식물 향이에요. 근데 보라색이 나와. 보라색 꽃이 있어요. 보라색 꽃으로 된 식물. 라벤더라고 하는 그 허브죠. 라벤더 허브. 이걸로 이제 향을 만들기도 하고 라벤더 티를 만들기도 해요. 그 라벤더 티를 마시면은 이게 좀 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 숙면에 좋은 음식 중에 하나죠. 라벤더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라벤더 향을 피워놓으면 잠이 와요. 그런 요법도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보면 숙면할 수 있는 환경. 불을 다 꺼야죠. 불을. 그렇죠? 네. 뭐 저기 하나님도 불을 껐는데 사람이 불 켜지 말고 사람도 불을 끄고. 근데 그냥 밖에서 빛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커튼을 만들어 달아야 되겠지. 암막 커튼이라고, 밖에 불빛이 안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 안의 기온도, 아마 우리는 한국에서 그런 경험 가끔 해요. 너무 더우면 자다가 깨요. 그거 이제 우리는 그걸 열대야, 그렇게 열대 지방이 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대야. 열대야가 이전에는 섭씨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라고, 잠을 못 이룬다 그랬어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베트남은 날마다 열대야죠. 예. 그래서 하여튼 자기 몸에 맞게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커피의 주성분이 뭐냐? 카페인. 카페인은 뭐냐?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각성제라고 그러죠. 이게 머리를 잘 깨어나게 만들어줘요. 이게 시험 공부하느라고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잠을 못 자기도 하죠.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 이게 자기 전에는, 그러니까 카페인이 또 어떤 사람한테는 잘 작용하는 사람이 있고 작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카페인을 자제한다, 덜 마신다, 덜 섭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숙면용품 사용. 그러니까 베개죠. 이건 필라 베개인데, 이 베개를 그 잠이 잘 오는 베개다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아요. 이런 식으로
파는데 이게 뭐 메모리 폼이니 뭐니 해서 사는데 좀 비싸죠, 이런 거. 그런데 베개 중에서 가장 잠이 잘 오는 베개가 뭔지 아세요? 베개 중에서 가장 잠이 잘 오는 베개. 엄마의 무릎이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다 여러분 어머니의 무릎에 이렇게 고개를 대고 다 잤을 거예요. 그게 제일 잠이 잘 오는 베개랍니다. 엄마의 무릎. 그래서 한동안 일본에서는 여자의 그 무릎을 이렇게 저런 베개로 만들어 가지고, 인형인데 그렇게 만들어요. 여자의 무릎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그러니까 이 좋은 습관들에게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되면 자고 시간이 되면 일어난다.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잠이 오면 바로 자지, 잠이 오는데 뭐 또 뭘 공부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일 안 좋은 게 뭐죠? 잠이 오는데 핸드폰을 한다. 잠이 오는데 핸드폰을 하면 잠을 못 자. 이게 눈에 이게 불빛이 들어오면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도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기 유튜브를 틀어놓고 또 자요.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또 잠이 잘 오더라고, 나 같은 경우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잠이 들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모습을 이 어린아이가 팔을 쫙 이렇게 펼치고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 어떤 표정이에요? 아주 나 잠 잘 자고 있어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숙면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잠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잠이라는 걸 잠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메모하십시오. 잠의 기능이 뭐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잠을 푹 자면 낮 동안 피로해졌던 신경계를 회복할 수 있다. 낮에는 계속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하거든요. 거리를 걸어갈 때는 앞에서 차가 오지 않는지, 누가 나를 미행하지 않는지,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걸어야 돼. 낮에는 또 일을 해야 돼. 그 피곤해져요. 근데 잘 때는 그걸 다 잊어버린다 이거지. 그 피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숙면을 하면 우리의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이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네요. 요게 이제 그 수면의 효과라고 그 다음에 그 글쓰기에 이제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숙면을 하면, 충분히 자면 우리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이 좋아져요. 이 뇌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무언가를 기억하는 역할도 하고, 또 기억한 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는, 상상을 해보는 그런 정신적인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육체적인 활동도 뇌에서 지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걸 꼭 컴퓨터의 CPU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CPU가 아니라 뭐죠? RAM이나 뭐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충분히 자면 이 CPU가 여러분 컴퓨터도 이렇게 계속 쓰다가 완전히 파워 오프 꺼버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 한 30분 있다 다시 켤 거야 그러면 슬립이라는 상태로 들어가게 만들기도 해요. 슬립. 그렇게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슬립. 그냥 잠만 자게 했다가 바로 깨우면 바로 또 일을 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컴퓨터 속에서 핵심적인 장치가 CPU거든요.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건데, 이 CPU가 뭘 하냐면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정보를 계산해 가지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것. 이런 기능을 잠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소설 쓰는 사람이란 거 알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지만, 가뭄의 끝이라는 이 소설책을 출판을 몇 달 전에 했는데, 이게 한국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도서 나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책을 사서 공공도서관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는데, 거기에 선정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인데, 이 작품 중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냐면, 이 뒤쪽에 오면 이제 그 단편 소설보다 좀 더 짧은 이야기. 뭐 제목이 뭐처럼 보여요? 수면 딸기라는 게 있죠. 수면 딸기. 수면, 여기 나왔죠. 수면, 잠자는 것. 딸기. 요새 보니까 베트남에도 한국 딸기가 수출이 되대요. 한국 딸기. 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기가 수면 딸기예요. 이거 먹으면 잠이 잘 온대. 그 딸기 이야기를 내가 꽁트로 조금 길지 않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여러 페이지 이렇게 썼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더 좋겠지만 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 딸기를 먹으면 다 자는 거야. 그 딸기만 먹으면 자요. 여러분, 뭐 아까 이제 무슨 바나나가 그렇게 나왔는데, 뭐 바나나 먹고 나는 졸리지는 않던데, 하여튼 내가 이 소설에서 쓴 딸기는 그거 먹으면 자는 거야. 그래서 왜 자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딸기를 키울 때 한국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옛날에 기르듯이 그냥 일반적인 밭에서 길러요. 그러면 해가 지면 이게 이제 작물도 자는 거고, 해가 뜨면 다시 그때 이제 뭐 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이라는 걸 해서 또 약물을 만들어서 그 딸기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해가 지더라도 불빛을 강하게 비춰주면 이 딸기가요, 해가 떠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 딸기 를 생산하는 농촌에 가보면은, 그 한국식으로는 비닐하우스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비닐하우스라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집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속에다 불을 켜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밤에 보면 그 비닐하우스가 막 불이 다 켜져 있는 걸 봐요. 그럼 이 딸기 꽃이 24시간 잠들지 않고 계속 일을 해가지고 딸기를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딸기를 먹으면, 이 딸기는 지금 아주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렇죠? 잠을 못 자고 나온 거잖아. 몇 달 동안은 잠을 못 자고 그냥 정신없이 일만 하다 나온 거예요. 자기 몸집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잠을 자는데, 그걸 먹은 사람까지 잠을 들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수면 딸기다고 얘기했어요. 수면 딸기. 이 이야기는 뭐 실제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하나의 그 우화적인 이야기인데, 뭐냐면 그 자연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결국 사람한테 문제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연의 질서는 원래 뭐였냐면, 하나님이 불을 끄면 해가 지면 자고, 불을 켜면 해가 뜨면 일어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지금 밤과 낮을 바꿔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인간에게 그런 문제가 온다. 그런 얘기를 우화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럼 얼마나 자야 되느냐 하는 문제지. 그건 아까 이제 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잔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이 이야기 가운데 또 나오는데 뭐냐면 사람은 내가 일생 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나는 잘 모르는데 내 일생 사는데 잠 잘 만큼 자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8시간을 잔다 그러면 이 사람이 800시간을 자면 무조건 죽어.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이니까 며칠째 죽냐면 100일째 죽어요. 실제 우리는 뭐 그렇게 100일에 죽거나 그러지 않죠. 뭐 60, 70, 80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오래 살고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그게 또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참고할 만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 수면 연구 학회라고 하는 학회 홈페이지를 가서 한번 보니까 이 그 화면을 한번 보세요. 대한 수면 연구 학회. 대한은 이제 한국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한국을 나타내고 코리아를 나타내고 수면 슬리핑 잠자는 거 연구 학회 홈페이지 보니까 잠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것을 5가지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회복시켜주는 거, restoration. 아까 우리도 처음에 봤죠? 회복할 수 있다 그랬죠?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회복되며 특히 비렘 수면 기에는 뇌 대사와 뇌 혈류의 감소가 확인됩니다 그랬어요. 비렘 수면 아까 공부했잖아요. 뇌 대사, 머릿속에서 뭔가 에너지를 쓰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뇌 혈류, 에너지를 쓰려면 뇌에서 피가 통해야 돼. 근데 비렘 수면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 쓰고 잘 몸을 회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 에너지 컨저베이션. 잠을 자면 8시간의 수면을 하면 오직 120칼로리만 소모한대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면 살이 찐다 그런 얘기겠지. 잠을 많이 자면 살이 쪄. 근데 잠을 못 잔다. 잠을 못 자도 살이 찌네. 잠을 잘 자면 120칼로리만 소모한다니까 아주 그 에너지를 조금 사용한다는 거죠. 에너지를 전략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면역 증강의 효과. 아까 면역력 할 때 그 면역이란 immunity, 항바이러스 면역,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면역력 이거를 잠을 잘 자면 그걸 높여준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체온 조절의 항상성 유지, thermoregulation 그랬어요. 체온 조절.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체온을 조절하는 일이에요. 몸에서 계속 열을 내서 내 몸의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지. 이 온도가 떨어지면 내가 죽잖아요. 근데 잠을 잘 잘 때 이게 일정하게, 항상성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신경세포의 성숙과 기능 유지. 신경세포의 그러니까 자라는 것, 그 기능을 잘 해주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또 호르몬 역할도 해가지고 키가 크게 해준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잠이다.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잠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공부를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앞에서 이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이런 공부 해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학술적으로 조금 더 학술적으로 잠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그 예문에서 어, 그 잠의 효과에 대해서 수면의 효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한 단락씩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응웬 덤느 네,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인간과 동물은 왜 잠은 자야 하는 것인가? 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확실히 있다. 학설이죠. 그중에서 학설. 네. 학설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우리의 뇌가 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것이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잠은 대략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안내가 네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네 가지 기능이 이제 각각 무엇인지 이제 얘기하겠죠. 응웬반 황, 응웬 네. 반 황. 아, 첫째, 잠을 푹 자면 낮 동안 피로해졌던 신경계를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할 수 낮 있다. 동안의 회복할 수 과도한 있다. 업무와 다시 읽어보세요. 신경계를 회복할 수 있다.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과 짜증 탓에 약해진 신경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잠의 기능이다. 이 때문에 잠을 푹 자고 나면 낮에 쌓인 각종 피로 물질이 분해되어 피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잠은 전염보약 이라고 할 만하다. 예. 그 회복이라는 걸 잘못 읽어서 다시 읽으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회복 해보세요. 회복. 황, 신경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잠의 예. 기능이다. 그 회복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잘못 읽었어요. 화복이라고 읽었어요. 회복. 회복은 다시 되돌이켜서 원상태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응웬 응어 깨오 아인 네, 있습니다. 둘째, 수면을 하면 우리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이 좋아진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렘 상태에 빠지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 바로 이때 과거의 기억이 정리, 분류, 삭제된다. 불필요한 과거의 기억은 램 상태에서 정리되거나 없어진다. 이는 마치 컴퓨터의 휴지통을 깨끗하게 비우는 작업과 같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는 램 상태에서 과거의 중요한 정보가 없어지지 않도록 저장 영역에 잘 기억시킨다. 이와 같이 램 상태에 들어가면 삭제와 기억 작업이 완성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면 시간을 과도하게 줄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예. 첫째, 둘째 했는데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잠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첫째, 둘째 했으니까 셋째, 넷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셋째, 넷째는
여러분이 채워 넣어라 그런 뜻이죠.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제 결론 같은 거 응웬 응옥 바오안 네, 마지막 단락 읽어보세요. 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부터 4분의 1까지 정도를 잠을 자면 보낸다. 이거 잠자는 지난번에 내가 이 물결 표시를 내지라고 읽으면 좋다 그렇게 얘기했죠. 3분의 1 내지 4분의 1 내지, 읽으세요. 네.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를 잠을 자며 보낸다. 잠자는 20년 내 세월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나머지 50여 년 내 세월에 대한 의미도 달라진다. 잠자는 시간이 깊고 달콤하지 않으면 그 삶을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푹 잘 수 있는 숙면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현대인의 건강 비법이다. 예, 결론이 나왔어요. 푹 잘 수 있는 숙면. 예, 이것이 현대인의 건강 비법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문명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잠을 잘 못 자게 된다. 전등불 있었는데 이제는 전등 끄더라도 이 핸드폰 가지고 밤에 이제 뭐 이것저것 보다가 잠을 못 드는 수도 있다. 이게 또 이게 불을 끈 상태에서 이게 핸드폰을 하면 핸드폰에 불빛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와서 안 좋다고 그래요. 여러모로 안 좋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단락을 써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해보시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내가 표시를 해놓은 부분, 이 화면을 보시면 다른 색깔로 청색으로 좀 진하게 써놓은 밑줄까지 그어놓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 신경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을 보면 이런 의미에서 잠은 천연보약이라고 할 만하다. 보약. 베트남에서도 보약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보약이라는 것을 참 너무 좋아해요. 보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삼, 녹용. 인삼은 아시죠? 고려 인삼. 녹용은 뭐냐면 사슴뿔. 이게 몸이 뭐 무슨 좀 병이 좀 있거나 몸이 아주 안 좋을 때 이 인삼과 이 사슴뿔 이런 걸로 약을 만들어 먹으면 몸에 힘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약이라고 얘기해요. 보약.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천연보약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보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뭐 이렇게 약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보약이다. 그래서 잠은 천연보약이다. 이건 비유법으로 얘기하면은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나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문장은. 근데 둘째도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갔어요. 뭐냐? 이는 마치 컴퓨터의 휴지통을 깨끗하게 비우는 작업과 같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예. 정보 처리 기능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해서 또 여기도 얘기해요. 이 경우에는 아까는 A는 B다. 잠은 천연보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은유라고 하는 비유법으로 얘기했지만 이것은 은유가 아니고 직유라고 그래요. 직유. 휴지통과 같이 깨끗하게 비운다. 작업과 같다 그랬거든요. 뭐뭐 같다. 이건 비유법 중에 직유라고 얘기합니다. 직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은 문장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또 한 가지는 설명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천연 보약이라는 말은 만약에 베트남에서 보약이라는 게 잘 뭐 많이 먹지를 않고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에서 이 말이 되면 한국에서는 성공을 하죠. 왜? 한국 사람들은 다 보약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또 그다음에 컴퓨터의 휴지통을 깨끗하게 비우는 작업과 같다. 이건 비유 중에서 직유법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죠? 컴퓨터에서 휴지통이라는 게 있죠.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하나 휴지통을? 예. 왜? 그 파일을 지우는 것이 다 거기 들어가잖아요. 한번 지우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휴지통이라는 데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아이고 잘못 지웠네? 그러면 다시 되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다 없애버려도 돼. 그러면 아주 그냥 완전 삭제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탕화면에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게 나타나죠. 예, 그 휴지통이라는 게 나타나죠. 이 휴지통까지 비우면은 컴퓨터가 깨끗해져요. 메모리나 하드디스크가 좀 더 정리가 되죠. 예,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라면 그 알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말과 비유를 해서 뇌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셋째와 넷째에 대해서 무엇을 써야 되는가? 수면의 효과 중에서 셋째와 넷째에 대해서 뭘 써야 되는가 하는 거. 그럴 때 아까 이 앞쪽에서 이 신경계를 회복한다든지 뇌 정보 처리 기능이 좋아진다 이런 말을 해서 이걸 가지고 썼는데 나머지는 이제 여기 그 대한수면학 연구학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를 찾아가지고 앞에서 하지 않은 것들을 두 개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 면역 증강의 효과.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잠을 충분히 자면 숙면을 하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걸 더 설득력 있게 쓰려고 하면 숙면과 면역력의 관계에 관한 어떤 중요한 그 설명을 인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또 든다고 하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호르몬 분비와 관련해서 성장 호르몬이 잠을 잘 때 나온다. 그 얘기 했잖아요. 예. 성장 호르몬과 수면과의 관계. 이게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4개를 만드는데 그것도 이와 같이 직유나 은유 같은 비유법에 해당되는 거를 한마디씩 넣어주면 이 문장이 더 좋아질 거예요. 아마 글쎄 원래 글을 쓰려고 했던 사람은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죠. 예. 그래서 그것은 셋째와 넷째는 뭐 교과서에 이제 뒤에 가보면은 수면의 효과 뭐 이렇게 해서 그 나와요. 뭐 감정 조절도 있고 신경계 성장 발달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써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생각해보기. 여러분의 수면 습관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무슨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수면 습관은 어떤가? 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첫째는 잠은 쉽게 든다. 근데 자다가 한두 차례 깬다. 그 이제 생리적인 문제로 깬다. 그리고 하루면 대개 몇 시에 자서 대개 몇 시쯤 일어나는데 대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이런 걸 이제 스스로 적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뭐 나는 몇 시간을 좀 자는 편이다. 그런데 낮에 꼭 졸린다. 뭐 낮에 1시간씩 뭐 낮잠을 잔다. 뭐 이렇게 써도 좋고.
근데 솔직히 요즘 나의 어떤 수면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나 하루 종일 지금 요새 졸려. 하루 종일 졸려. 왜 졸리느냐?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이 졸리는 약이에요. 좀 졸게 만드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이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좀 항상 피로한 상태 그렇게 있어요. 이제 약 한 이틀이면 이제 끝나는데 그 약을 다 먹고 나면 이제 뭐 좀 좋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 습관. 그리고 쉽게 잠들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면 또 금방 잠들어. 유튜브 하나 끝나기 전에 잠들어 가지고 다 못 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나의 수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습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건 내가 숙제는 안 낼게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특정 영양소, 비타민, 단백질, 칼슘 등, 뭐 칼슘 말고도 또 다른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 영양소의 특징과 기능을 조사하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할 때는 뭐 여러분이 영양 전문가가 아니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답을 써야 되냐면 비타민, 단백질, 칼슘, 또 기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잘 그 내용을 잘 설계를 해야 돼요. 구성을. 비타민이 부족하다 하는데 비타민도 종류가 많잖아요. 비타민 A, 비타민 뭐 B, 비타민 B에도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B12도 있고 뭐. 그 어떤 것은 이제 각기병인가? 각기병, 뭐 그룹병, 뭐 그런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비타민 C가 가장 대표적이죠. 비타민 C. 비타민 C가 충분하자면 피부가 나빠진다고 그러죠. 비타민 C가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그다음 비타민 E. 비타민 E가 아마 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단백질은 뭐에 필요한가요? 단백질? 근육의 형성에는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운동 선수들 중에 이 근육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꼭 단백질 보충제라는 걸 먹더라고요. 그다음에 칼슘. 칼슘은 대표적인 거가 그거죠. 칼슘이 몸에서 나쁜 영향도 있긴 있어요. 가령 뭐 결석이라고 몸에 이제 이렇게 돌 같은 걸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칼슘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사람의 뼈에 아주 뼈가 계속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이렇게 칼슘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그 뼈가 계속 유지가 되고 더 튼튼해지고. 이제 특히 이제 여성들이 갱년기 이후에 폐경이 되고 그러면 골다공증이라는 병에 많이 걸리는데 이게 칼슘이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죠. 칼슘. 예. 그 다음에 기타 영양소, 뭐 탄수화물이면 탄수화물은 어떤 데 몸에 되냐면 탄수화물은 이제 에너지원이죠.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여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아주 무슨 전문적인 그런 전문적인 그 연구 결과를 써라 그런 건 아니고 일반 상식적인, 그러니까 보통 대학생들이라면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으면 되겠죠. 근데 인터넷도 믿을 만한 그런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가령 위키라는 게 있죠. 위키, W-I-K-I, 위키에서 나오는 정보는 비교적 잘 정리가 돼 있고 검증이 좀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해서 이야기해보라. 그것이 과제입니다. 교과서에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첨가해 놓은 모범글이 있죠. 모범글 90쪽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와 넷째가 되겠는데요. 응웬 응옥번 니 셋째 읽어보세요. 네. 셋째, 숙면을 취하면 신경계의 성장 발달은 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수면 중의 전장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만약 전장 단계에 있는 어린 아이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게 된다. 성장이 다 끝나 버린 성인이라고 해도 수면 중에 분배되는 이 호르몬의 양이 부족하면 우리의 몸에 빨리 늙게 된다. 따라서 어린 아이의 성인 모두에게 충분한 수면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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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숙면을 취하면 신경계 성장 발달, 그래서 이제 호르몬 분비가 잘 되어서 특히 성장 키가 커가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 잘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넷째, 응웬 쩐 마이티. 네. 넷째, 숙면은 감정 조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은 램 상태에서 분류, 삭제 등의 정보 처리를 통해 장화된다. 휴일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상쾌함과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가능 때문입니다. 이런 기능. 이런 기능. 예. 여러분도 휴일에는 잠을 좀 많이 자나요? 휴일에 잠을 좀 많이, 평소보다 아침에 좀 많이 자겠죠? 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그냥 수면의 효과 4개를 여기서 얘기했습니다.